그래서 만약에 딸이 엄마 나 처진 것 같아 써마지 해줘 그러면 등짝 때리면서 엄마 얼굴을 봐 엄마 해줘 안녕하십니까 건성, 지성, 주재성 피부과 전문의 주재성입니다. 일단 오늘은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던 수험생분들 또 고생 많으셨던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 수험생들도 그렇지만 이제 학부모분들도 대학교 보내기 전에 뭔가 피부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싶은데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냐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10대 분들이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하면 가성비 있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크게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수능 몇 점 받으셨어요? 저 점수요? 저 그렇게 엄청 잘 보진 않았어요. 엄청 잘 보진 않았어요. 일단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이 좋냐 이렇게 추천하기 전에 10대 때 피부는 가장 좋을 때예요. 리즈 시절의 피부기 때문에 모든 10대 분들이 어떤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을 필요는 절대 없고 피부가 어떤 트러블이 없거나 뭐 여드름 피부가 아니거나 피부가 이미 충분히 건강한 상태라면 평소 습관만 잘 유지만 해줘도 피부과에 오실 일이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일단 피지 분비가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 호르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10대 때 저희가 이제 2차 성징이 이루어지잖아요. 피지 분비가 왕성한 시기여서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10대 학생이 끝났는데 그럼 왜 이때 여드름 치료를 하면 좋냐? 물론 뭐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만 이때는 피지 분비 조절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간단히 일단 말씀을 드리면 피지 분비 조절제는 현존하는 여드름 약 중에서는 제일 효과가 뛰어난 약이거든요. 근데 엄청 드문 사례긴 하지만 성장판을 일부 저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도 18세 이하에서는 처방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아직은 제 성장판이 안 다쳤다고 믿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기상 이 약을 좀 더 이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지를 줄여줄 수 있는 레이저 치료랑 같이 병행을 하면 엄청난 이제 시너지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치료 중에 첫 번째로 꼽았어요. 그리고 여드름은 조기에 치료를 안 하면 여드름 흉터, 색소 침착, 자국을 남기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왜냐면 여드름 흉터 치료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강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피지를 줄여줄 수 있는 적절한 피부과 치료를 하면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일 때도 화장하기 전에 여드름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여드름이 더 안 좋아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첫 번째로 추천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하느냐 네. 방법이 많잖아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과 가면 피부과 의사가 직접 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피지를 줄여주는 치료가 있고 피부과에 계시는 이제 관리실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압출 스케일링 이런 치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타입에 따라 달라요. 화농성 여드름, 음계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 아니면 다 얽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드름의 병변과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압출이 필요한 경우는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에 압출을 넣고 오히려 압출을 했는데 더 자극이 있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압출이 필요 없는 분들은 레이저 치료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레이저마다 이렇게 작용하는 원리가 또 달라요. 피지선 자체를 줄여주는 레이저도 있고 염증을 좀 더 줄여주는 레이저도 있고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을 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레이저여도 잘못된 방식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입에 맞게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여드름 바르는 연고도 2가지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각질을 벗겨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부에 자극감이 있어요. 학생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사용을 하면 이렇게 로션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시거든요. 그럼 피부가 다 뒤집어져요. 여드름 연고는 그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병변이 있는 부위만 면봉으로 이렇게 콕콕 찍어 바르면 돼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추천하는 시술은 제모입니다. 제모. 특히 남학생분들한테 더 추천하고 물론 이제 여학생분들도 인중 제모나 삼자머리라 그래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머리가 살짝 나 있어서 이마가 좁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삼자 가운데 부분을 제모를 해주면 헤어라인이 이렇게 더 동그래져서 이마가 좀 넓어 보이고 그런 효과도 있고 겨드랑이 제모나 아니면 종아리 제모 이런 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제모는 가성비가 제일 좋고 부작용만 좀 주의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좀 균일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모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남자들은 면도하는 것도 좀 귀찮거든요. 트러블도 생기고 수염 자국이나 이런 것만 얼굴에 안 남아도 굉장히 사람이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남학생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이제 여학생분들의 경우에도 추천을 드리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술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얼굴이랑 목에 이제 흔하게 생기는 것들 간단하게 제거하는 시술을 추천드리거든요. 10대 이제 수능 끝나고는 당연히 얼굴에 기미가 생길 나이도 아니고 뭐 흑자가 있을 나이도 아니고 오랜 치료 기간이 필요한 시술보다는 좀 간단하게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시술이 더 맞다고 보거든요, 이 나이 때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쥐젖이나 편평사막이나 비립종, 점, 주근깨 이제 이런 것들은 한 번의 시술로도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잘 제거를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점 빼는 게 사실 은근 어려워요. 네, 피부과 전문의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점은 얼굴에서 어디 있는지 분포에 따라서도 깔끔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흉터나 이런 좀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입술 주변, 인중이나 이게 아래 턱이 나 있는 점은 피지샘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덜 분포하고 있는 곳이어서 좀 피부가 재생되는 게 조금 더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 번에 빼는 딱지가 생기는 시술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점이 아니라 작은 흑자 같은 병변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점처럼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레이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점인지 뭐 주근깨인지 작은 흑자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이제 사마귀 바이러스인데 한 200개 정도 타입이 있어요. 편평사마귀는 조기에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결국 바이러스니까 잘 번집니다. 쥐젖 같은 경우도 젊지만 학생 때도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립종도 특별히 딱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눈을 자꾸 비비거나 문지르는 습관이 있으면 잘 생기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립종 같은 거는 특히 더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과 목에 흔하게 생기는 것들은 제거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것만 해도 훨씬 깔끔해집니다. 얼굴에 이런 요철감들이 없어지니까.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사각턱 보톡스 그건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뭐 이마 주름이나 미간 주름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안 생기는 나이니까. 근데 사각턱은 주름이 아니라 이제 턱 근육이 발달한 경우거든요. 사각턱 보톡스만 잘 맞아도 굉장히 여기가 갸름해져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시술 중에 하나죠. 그러면 가격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가격이기에 가성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한 가성비의 기준은 일단 금액 플러스 기간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치료 기간이 짧게 끝나는 것들. 예를 들면 기미 치료 같은 거는 어떤 타입이냐도 중요하고 긴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적절한 관리도 필요하고. 근데 이 나이 때는 그런 긴 치료보다는 짧게 끝날 수 있는 치료가 더 좋기 때문에 제모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기간이 걸리긴 해요. 제모는 털이 자라는 주기에 맞춰서 보통 4주 아니면 5주 간격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했을 때 효과가 더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이때는 털이 굵어지기 전이니까 좀 더 빠른 시기에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비싸지 않아요. 금액대는 근데 사실 병마다 좀 상이해서 제가 말하는 그런 좀 가성비라고 하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10만 원대. 근데 물론 이제 여드름 치료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에 따라 좀 비용이 좀 달라지긴 해요. 뭐 비싼 레이저를 쓰게 되면 비용도 올라가겠고 근데 이제 여드름 치료는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딱 치료하기 좋은 시기고 필요한 시기여서 이제 제모랑 간단하게 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가성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절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절대까지 아닌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는. 그러면 사실 이거 말해도 되나? 이 10대 수능 끝나고는 비싼 리프팅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면 도움은 되겠죠. 사실 이때는 워낙 안 해도 콜라겐과 텔라토가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돈을 굳이 거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딸이 엄마 나 처진 것 같아 써마지 해줘 그러면 등짝 때리면서 엄마 얼굴을 봐 엄마 해줘 부모님이 주름을 위해서 필요한 시술이지 학생들을 위한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수능 끝난 그런 환자분들이 좀 오시나요? 와요. 여드름이 많이 와요. 제가 여드름을 첫 번째 뽑은 이유도 수능 보기 전에 학생분들도 여드름 때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그게 아쉬웠어요. 일단 뭐가 아쉬웠냐면 여드름 치료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피지샘이 줄어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대부분 공부 때문에 잘 못 와요. 그래서 일단 상담만 듣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르는 연고랑 평상시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로 또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병원 자주 올 수 있고 좋은 약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드름 환자분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용 준비하면서 제 입장이 아니고 제 입장은 사실 뭐든 좋죠. 하면 뭐든 좋은데 학생들 입장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떤 게 하면 제일 좋을까 했을 때 여드름, 제모, 요철감을 주는 것들 제거하는 거 이 순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끝난 수험생분들 어떤 피부과 시술이 했을 때 좋냐 추천한 영상을 찍어 보았고 이 시술은 굉장히 추천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피부를 건강히 관리하는 방법 이거는 또 저희가 찍어 놨기 때문에
이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봐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수능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